한 임신부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결국 지친 남편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서는데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사라진 남편.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연애 9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해요. 그 남편은 모두 가족이 한 사업에 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방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이 남편과 시누이는 온라인에서 이 가방을 팔고 있었어요. 제보자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나 이 부모님께서 이 마을 전체를 막 보여주시면서 저 땅도 저 선산도 저 꼬막 빌딩도 다 우리 거다 막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으시더니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저거 땅이랑 건물이랑 결국 다 너 물려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뭐 시누이 부부까지 같이 왔는데 가족 분위기가 정말 화목해 보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의 지원 없이 제보자가 가진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꼬마 빌딩, 선산, 과연 그랬을까요? 직접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집에 계속 안 들어온 거예요. 저는 믿어줬죠. 처음이니까. 알겠으니까는 애기랑 나 버리지 말고 집은 나가지 마라 이래 되는데 두 번째 이제 또 시작됐죠. 그러고 몇 달 안 있다가 또 추운한다고 나가면서 계속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집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 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일상적으로 집을 종종 나갔다고 해요. 자,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 아내에게 제보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거절을 하니까 남편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제보자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을 찾지 못했고요. 열흘 뒤에 남편이 스스로 돌아왔는데 뒤늦게 이런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시부모님의 가게 적자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제보자가 시누이 남편한테 부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사실 그 사람 그냥 남자친구고 시누이가 이혼을 2번이나 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보자는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니, 선산 꼬마 빌딩. 글쎄요, 선상 꼬마 빌딩이 있건 말건 일단 돈이 다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정이 이렇다는 걸 알고 드러나고 난 뒤에는 아예 대놓고 해외에 투자되는 돈이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있는데도 시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고 매일처럼 시아버지가요? 예. 며느리한테 예. 무릎을 꿇어? 예.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거 땅하고 선산 저 빌딩, 꼬마 빌딩, 예. 그거 안 되면 그거 다 팔아서 갚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보자분이 결혼 전에 조그만 집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팔아서 남은 돈 8천만 원 시부모님께 빌려줬답니다. 아이, 며느라, 해외로 사업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 돈 다 묶였다. 자,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보자 어머니가 조금 수상한 이야기를 제보자한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시부모가 하고 있는 그 매장에 찾아갔는데 가방이 있었는데 예. 온통 가짜 명품 가방을 가득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에 하고 있는 남편하고 시누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뭐 가방 S급입니다. 진품하고 완전 동일 하면서 가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 또요? 꼬마 빌딩 어. 억대의 빚이 잡혀 있었고요. 선산 땅은 다 팔았고요. 시부모 모두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게 밝혀지니까 남편이 결혼했으면 뭐 빚도 같이 지는 거잖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결국 또다시 가출했다고 합니다. 야, 결혼했으면 빚도 부부가 같이 나눠야지.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자, 그런데 시부모의 표적은 제보자, 며느리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사돈인 저희 어머니한테 빌리고 잠수를 타버리니까 돈이 조금 딸린다. 한 달만 쓰고 주겠다 해가지고 빌려드렸대요. 빌리고 한 달 뒤에 갚더래요. 그날 통장 입금했는데 그날 또 한 달만 더 쓸게요 사돈 이래가지고 그럼 한 달 뒤에 또 주겠지 한 달 만에 바로 받았으니까 또 빌려준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자, 며느리 몰래 안싸돈한테까지 가서 돈을 빌렸어. 네, 맞습니다. 제보자 몰래 안싸돈한테 연락을 해서 이 아들 부부 신축 아파트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2,5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제보자 엄마는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겠나 싶어서 돈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시부모가 약속대로 제때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만 더 도와달라면서 돌려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빌려갔는데요. 그렇게 빌려간 후로는 연락이 끊겼고요.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제보자 엄마는 딸이 알면 속상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연락을 시도하고 가게까지 찾아가 봤지만 모두 실패했고 최근에서야 이 딸 시부모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서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 자, 그래서 며느리가 결국 이 시부모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그렇죠. 불량자인데 빚이 많다는 걸 숨기고 돈을 빌려간 거, 그리고 명품을 가짜를 판매하는 등등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옵니다.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조사받게 만드냐고?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고요. 아, 며느리한테. 예, 근처에 지켜보던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데려갔는데 시부모가 갚은 돈이 1억 2,500 갈 것 같는데 겨우 500만 원만 갚았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비를 어디 감히 경찰을 조사를 받게 하고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건데요. 아, 그런데 사실 이게 범죄로 과연 처벌이 가능할지가 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기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당시에 결혼한 상태였고 시부모하고 이 며느리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제액을 얼마가 500만 원이라고 해도 조금 갚기도 했었고 설령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은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면 이게 또 처음부터 아예 남처럼 떼먹고 도망갈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기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요. 저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판결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결을 받아도 돈이 애초에 없어버리면, 그리고 지금도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이게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래도 저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놓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돈이 생기면 바로 갚을 수 있고 가압류를 걸거나 이런 방법은 최소한 취해놔야 조금이라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며느님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이 인간들이 결혼까지 했나 지금 이렇게 의심한대요. 네,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건 반장에서도 몇 번 이런 가족 사기 그게 좀 맞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뭐 친정 엄마까지 타겟으로 삼고 이 신우이도 2번 이혼했다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족이 다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편의 가출도 사실 보통은 회피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회피보다는 조종 같아요. 가출해서 내가 이렇게 난 집에 안 들어올 정도인데 날 안 도와줘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이면은 빚도 나눠줘야지 이런 말들. 그다음에 거짓말마다 다 남편이 공범이거든요. 이미 남편하고 화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여성분이 워낙 똑똑하고 강하신 분 같아서 이런 난관을 어떻게든지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